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보복운전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진로 변경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경우가 절반에 육박했는데요. 먼저 위험천만한 상황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승용차 한 대가 차량 앞으로 끼어들더니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차를 이렇게 세워버렸고요. 자, 잠시 후에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이 운전자 뭔가를 따지고 있는데요. 진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겁니다. 들어보시죠. 내려와. 가라고 빨리. 네, 이번에 또 다른 영상 보시겠습니다. 승용차가 고속버스 앞으로 오더니 버스 앞에서 차를 이렇게 갑자기 세워버렸습니다. 이어서 고속버스도 도로에 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에는 다시 속도를 내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끼어들기에 화가 나서 보복 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청이 보복 운전의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차선을 바꾸다가 시비가 붙은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7.6%를 차지했습니다. 경적이나 전조 등 시비, 또 서행 운전 시비도 보복 운전의 빌미가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해자 대부분이 남자 98.2%를 차지했습니다. 직업은요, 평범한 회사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운수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복운전을 했다가 심할 경우에 구속이 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신 대표님 지금 좀 차 갖고 오셨잖아요. 네. 그 좀 늦으실 뻔했는데 좀 난폭하게 하고 왔습니다. 보복운전 당해본 적 있어요? 당해받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적도 많습니다. 있었던 것도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그 욱하는 생각은 누구든 다 드는데 실제로 욱하는 거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요, 뒷차가 상황등 켰다는 이유로 뭐 피해 차량 뭐 이런 일도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이번에 한 달간 280건 경찰청에서 단속을 했는데 그 280명 검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을 구속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상향등을 켰다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하고 그다음에 차 안에서 와이파이를 꺼내 가지고 뭐 차창하고 30여 차례 때린 이런 애가 있었는데 이것으로도 이번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둔기를 꺼내 가지고 뭐 직접 가해는 하지 않았지만 차를 두드리면서 욕설하고 협박했다 그래서 구속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이 지금 3개월간 이 보복 운전을 포함한 생활 폭력을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보복 운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금 개정을 해서 최소한 보복 운전으로 간주가 되면 120일간 면허 정지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사실 그 한 매체에서 217명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끼어들기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어떤 위반을 해서 앞서 가는데 상향등을 켜거나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면 그 중에 불과 2% 내에는 98%가 그냥 지나가고 2% 내에서만 보복 운전 시비가 있었고 나머지 98%는 그냥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표거든요. 무슨 말이지만 그러니까 백 팀장님 말씀은 예의 바르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뭐 판사 시절에 이런 보복 운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제가 2010년까지 재판할 때 보복 운전이란 말 거의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돼서 재판 법정까지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이게 상당히 많아졌는데 저기 보복 운전이 왜 생기냐를 봤더니만은 이게 사람들이 평소에 점잖은 사람이 차만 타면 돌변한다.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인간의 그 남자들. 아까도 봤지만 남자가 98%의 보복 운전하고 여성은 거의 1점 몇 프로에 불과한 게 남자들이 원시시대 사냥이라는 게 있죠. 뛰는 거거든요. 빨리 뛰어가서 목표물에 접근해서 딴 사람보다 먼저 먹잇감을 낚아채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차를 타면 그 질주 본능이 그 공격성이 극대화된답니다. 아, 그러면 딴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또 자동차 이제 유럽은 별로 없는 자동차 수없이 이제 그 문화가 있으면서 그게 이제 자제된 거고요. 우리는 아직 자동차 문화가 그렇게 안 됐는데 이 보복 운전이라는 건 있죠. 난폭 운전하고 구별되는 거거든요. 난폭 운전은 어떤 딴 사람한테 보복을 한다 이런 고의가 없이 막 왔다 갔다 자기 혼자서 막 운전을 함부로 하는 거고, 보복 운전은 이거는 운전의 개념보다는
딴 사람을 갖다 위협, 협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운전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어떤 협박이나 상해 이런 게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규정 자체가 다릅니다. 이 가해 차종이 그 대체로 승용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원이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보복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차선 변경하고 그 경적 상향등. 요게 지금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조심을 하면 보복 운전이 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아주 좋은 이 보복 운전을 좀 막을 수 있다기보다도 하여간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픽 준비되어 있죠? 어떤 건지. 이 팔토시 있지 않습니까? 자, 문신 팔토시가 요새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마음에 드신 거 하나 고르셔서, 특히 이제 운전석에 팔을 내밀 수 있는 왼쪽에 끼셔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가면은 뒷차에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가 실제로 저게 저는 예. 너무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제가 저걸 살려고 아. 홈쇼핑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 3,000원짜리가 있고 11,000원짜리가 있어요. 11,000원짜리 더 실감 나는 정말 거겠죠. 그 정교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아이, 조금 3,000원짜리를 투자하셔야죠. 사려고 안전을 하니까 위해서. 이거는 너무 좀 퀄리티가 떨어져서 못 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남자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한다 그러니까 좀 와이셔츠 요걸 약간 단추 2개 풀리는 보일 정도 거기에다가 문신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꼬리 같은 거 보이는 그런 것도 하나 부착을 하면 이거 문신 팔토시에다가 스티커 이러고서 약간만 하면은 아마 왔다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데 보복 운전을 막기 위해서 그 팔토시 문신, 그 용문신이라든가 뭐 타이거 문신 이런 거 하면 물론 그 좋긴 하지만 더 센 사람한테 걸리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야, 너 무슨 파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오히려 또 일이 커질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참 그 조크를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저런 거보다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상향등, 경적, 그다음에 갑자기 끼어들기. 사실 원인 제공도 우리 신인균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나도 보복 운전을 하고 싶다라는 바로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끼어들기나 그다음에 상향등 맞아요. 뒤에서 켜거나 아니면 경적을 아주 갑자기 가까이 다가서 세게 울리게 되면 사람이 특히 여름날 돌아버리거든요. 이런 측면만 조심하고 또 설령 끼어들기 하면 손 들고 약간 깜빡이 켜주면 대부분 98% 이상이 용인을 한다고 합니다. 저 문신 팔토시 끼고서 창문 내리고서 미안하다고 손 들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되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먼저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아니 예의 바르는 게 제일 좋다. 저도 그거 동의해요. 근데 문신 팔토시 끼고서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근데 이거 지금 폭처법으로 처벌받죠, 가해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폭처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을 운전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운전으로 보지 않고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까 내려와서 뭐 여러 가지 무기로 창을 깨뜨린다든가 이게 나왔다시피 그 흉기를 사용해서 물건을 재물을 손괴하면 그것도 폭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도 이게 보통 때는 아주 인간에게 좋은 기구지만 이게 딴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줄 때는 흉기라고 우리가 폭처법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폭처법으로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징역, 충분히 구속도 가능할 근데 이게 정도입니다. 피해자는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피해자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대상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때 배상해 주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고의지 않습니까? 예. 고의로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차를 고의로 앞에 급정거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가 해당하면은 이거는 자동차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예. 아니, 우리 신 박사님은 운전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